고등학교 동창회 그녀들은 25년 전과 같이 한 여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얘는 옛날처럼 거지 같은 건 여전하네. 너 청소부야. 여기 손에 세제 묻히고 왔네. 이렇게 수모를 겪지만 예전과 똑같이 아무 말 없이 한세봄 씨는 참아냈습니다. 항상 약자를 괴롭히며 살아온 그들이었죠. 그러나 그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청소부가 자신들의 밥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6성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여기저기서 명품 가방과 시계들이 조용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와인잔을 기울이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 이야기를, 또 누군가는 자녀의 해외 유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웃음소리는 화려했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셔츠에 편안한 면바지 차림이었죠. 손에 든 핸드백은 낡았지만 단정하게 관리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한세봄 씨였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봄이 아니야? 누군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봄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옷차림을 본 사람들의 시선은 금방 다른 곳으로 향했죠. 샹들리의 불빛 아래서 그녀만 유독 어둡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세봄 씨 옆으로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반가운 인사가 오갔고 자연스럽게 근황을 묻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세봄아, 요즘 뭐해?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세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소일이요. 야간에 하고 있어요. 순간 그 자리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의 와인잔이 덜컥 흔들렸고 대화가 잠시 끊겼죠. 그리고 바로 뒤따라 나온 건 웃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불편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은하 씨라는 동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품 편집숍에서 팀장으로 일한다는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에 눈에 띄는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죠. 와, 멋지다. 청소도 요즘엔 전문직이라던데. 빌딩 관리 같은 거.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달랐습니다. 세봄 씨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반 청소예요. 병원이랑 사무실 건물 같은 데서요. 그러자 옆에 있던 백상민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영업본부장으로 일한다는 그는 값비싼 양복 차림으로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아, 우리 회사에도 미화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 월급이 괜찮다던데 한 200 정도는 받나요? 그의 말투는 친절한 척했지만 어딘가 깔보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애써 무관심한 척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모아졌고 손등에는 희미한 하얀 자국이 보였습니다. 세제를 오래 쓴 사람에게서 흔히 보이는 흔적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건 부끄럽지 않아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웃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누군가 화제를 돌렸고 사람들은 금방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죠. 세봉 씨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동창회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고 세봄 씨는 맨 뒤편 구석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세봄 씨만큼은 어딘가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세봄 씨의 뒷모습을 몇몇이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죠. 나이 들어서까지 저런 일하면 힘들겠다. 또 다른 누군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학창시절엔 그래도 똑똑했는데 인생 참 알 수 없지. 하지만 그 누구도 직접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왜 그녀가 그 일을 하게 됐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말이죠.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안도했습니다. 세봄 씨는 호텔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손등의 하얀 자국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손으로 일하는 건 정말 부끄럽지 않은데. 그날 밤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는 몇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구석에 서 있는 세봄 씨의 모습이 작게 찍혀 있었고 누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았다.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세봄 씨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녀가 나간 뒤에도 그 자리에 남은 건 웃음이 아니라 묘한 불편함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봄 씨의 일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흘러갔죠.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산 중구의 한 대형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한 여성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작업복 차림의 한세봄 씨였죠. 그녀는 직원 출입구를 지나 지하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라커룸에는 이미 몇몇 동료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세봄 씨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사람들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녀는 파란색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장갑을 꼈습니다. 손등에 하얀 세제 자국이 장갑 속으로 숨어들었죠. 사실 세봄 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복지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재단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회공헌 현장 체험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 재단 회의실에서였습니다. 세봄 씨는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결정만 하는 리더는 진짜 현장을 모르는 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하지만 세봄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지원서를 작성했고 일반 현장 직원으로 한 달간 일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6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세봄 씨는 대형 물통에 세제를 풀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게 중얼거렸죠. 이 냄새 사람 사는 냄새네. 그녀는 걸레를 짜서 복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굽혀 구석구석 닦아내는 동작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고 허리가 뻐근해졌습니다. 7시쯤 잠시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먼저 와서 쉬고 있었죠. 세봄 씨는 구석자리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옆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새 새로운 사람 있잖아. 나이가 좀 있어 보이던데. 맞아, 40대 후반쯤 되려나. 나이 들어서까지 저렇게 일해야 한다니 불쌍하지 않아. 누구나 사정이 있겠지. 그래도 열심히 하던데 뭐. 세봄 씨는 가만히 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악의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동정 섞인 관심이었죠. 하지만 그 말들은 세봄 씨의 마음 한편을 베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인데 왜 불쌍하다는 걸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갑 속에서 손가락을 꼭 쥐었죠.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전 내내 그녀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계단 닦기, 유리창 정리까지. 하나하나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니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이 등에 달라붙었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세봄 씨는 직원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역시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로비 유리문을 닦는 중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밖의 풍경이 보였죠. 그 순간 세봄 씨는 자신의 모습이 유리에 비친 걸 보았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자신, 땀으로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손에 든 걸레. 이게 나구나.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리를 닦기 시작했죠. 이번엔 더 꼼꼼하게, 더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이 작은 세제가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닦을 수 있기를.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세봄 씨의 현장 체험은 이제 2주차에 접어들었죠. 몸은 점점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조금씩 그녀를 짓눌렀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울 케미칼 계열 병원 건물이었죠.
이곳은 본사 건물보다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로비 천장은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세범 씨는 로비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큰 유리창은 투명했고 그 너머로 병원 내부가 훤히 보였죠. 그녀는 걸레로 유리를 천천히 닦아내렸습니다. 세제 거품이 유리에 하얗게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리 너머 VIP 라운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범 씨는 손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또렷하게 들리는 대화였죠. 아, 그분. 그때 그 청소부 있잖아. 최은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창회에서 봤던 명품 편집숍 팀장이었죠. 세범 씨는 유리 너머로 그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백상민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역시 동창회에서 만났던 제약회사 영업본부장이었죠. 그는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회장님 회사에서 하는 협찬 프로그램이라더라. 뭐, 이미지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백상민 씨가 말했습니다. 최은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죠. 세상이 좋아져도 청소는 청소잖아. 그런데 돈 쓰는 건 결국 값싼 이미지 메이킹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어?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범 씨는 가만히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든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조롱이, 다른 한쪽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열심히는 하던데. 나이도 있어 보이고. 최은하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동정 어린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우월감이라는 이름의 선이었죠. 세범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쥔 걸레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툭 소리가 작게 울렸지만 라운지 안의 두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세범 씨는 떨어진 걸레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들이 더럽힌 건 바닥이 아니라 자기 입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장갑 속에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누군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씨였습니다. 한울그룹 대표이사이자 세범 씨의 남편이었죠. 그는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아내의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그리고 유리 너머 두 사람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도연 씨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죠. 세범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리창에는 여전히 세제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 식당으로 가는 길, 세범 씨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죠. 누군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청소복을 입은 한 여성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 세범 씨였습니다.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죠. 이 사람 우리 동창 맞지? 신기하다 키읔키읔 어디서 찍은 거야? 요즘 다들 열심히 사네. 세범 씨는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더 이상 부끄러움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범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불빛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 도연 씨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 끝났어요? 도연 씨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세범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속 무언가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힘들었어? 도연 씨가 뒤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범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괜찮아요. 그냥 생각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더라고요. 도연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오늘 병원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조롱하던 사람들, 바닥에 떨어진 걸레, 그리고 떨리던 아내의 어깨를 말이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세범 씨는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을 다시 열었죠. 스크롤을 위로 올리며 오늘 올라온 사진을 찾았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자신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댓글들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비웃음도 있었고 동정도 있었고 무관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진심 어린 존중은 없었죠. 세범 씨는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장 기록이라고요.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적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들었던 대화, 유리 너머로 본 두 사람의 표정, 바닥에 떨어진 걸레, 그리고 자신의 마음까지. 감정을 배제하고 담담하게 사실만 적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세범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다음 날 새벽 세범 씨는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본사 건물 20층 사무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은 없었지만 곳곳에 남은 흔적들이 보였죠. 책상 위에 커피잔, 구겨진 휴지, 바닥에 떨어진 서류 조각들. 세범 씨는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책상을 닦고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였죠.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큰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세범 씨는 그 앞에 섰습니다. 유리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죠. 청소복 차림의 자신, 손에 든 걸레, 그리고 피곤한 얼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것도 나야. 그리고 이것도 존중받아야 할 일이야.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세제를 뿌리고 천으로 문질렀습니다. 얼룩이 하나씩 지워지며 유리가 투명해졌습니다. 그 너머로 부산 항구의 새벽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크레인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배들이 정박해 있었죠. 세범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닦아내는 건 단순히 더러움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보이지 않던 것들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가려져 있던 풍경을, 가려져 있던 진실을 보이게 하는 일이었죠. 며칠 후,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울그룹 본사에서 보낸 공문이었습니다. 전 직원 대상 윤리경영 세미나 개최 안내였죠. 세범 씨는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주제 상호 존중과 윤리경영 일시 3주, 장소 한울타워 대강당. 그리고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 강연자 섭외 중. 세범 씨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때 도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집에서 볼까요? 세범 씨는 뭔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죠.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투명해진 유리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세범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자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요. 그녀는 마지막 유리창을 닦아냈습니다.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해진 유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범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남편 도연 씨가 먼저 와 있었죠. 그는 식탁에 간단한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세범 씨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오늘은 일찍 끝나서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죠.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내일 일정 이야기. 하지만 세범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걸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도연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세범 씨가 먼저 물었죠. 아까 전화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도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회사에서 윤리경영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 이메일 봤어요. 세범 씨가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죠. 강연자를 물색 중인데 세범 씨가 해주면 좋겠어요. 순간 세범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서 멈춰섰죠.
그녀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요? 네. 당신이 직접 그 현장을 이야기해줘야 사람들이 깨달을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예요. 도연 씨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세범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동창회에서의 조롱, 휴게실에서 들었던 동정, 유리창 너머의 비웃음,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세범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랄 거예요. 어쩌면 불편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바로 배움의 시작이에요. 불편함을 마주해야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세범 씨는 남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믿음, 그리고 이 일이 옳다는 믿음이었죠. 세봉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할게요. 정말요? 네. 상처를 숨기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도연 씨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범 씨도 따라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세범 씨는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그동안 기록해둔 자료들을 꺼냈죠.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 메모해둔 대화들, 그리고 단톡방에서 저장해둔 사진까지. 화면에는 발표 제목이 적혔습니다. 존중의 현장이라고요. 세범 씨는 첫 슬라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렬한 이미지로 시작하기로 했죠. 청소 도구들의 사진, 그리고 그 위에 짧은 문구를 얹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닦고 있습니까?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현장 사진을 넣었습니다. 새벽 출근길, 라커룸, 청소하는 모습들.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에 그 사진을 넣었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왔던 자신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죠.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세범 씨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죠. 이건 그저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켰습니다. 세범 씨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완성했습니다. 화면에는 단순한 문구 하나만 적혀 있었죠. 존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녀는 파일을 저장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교훈이야. 창밖으로 부산 항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크레인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 배들의 등불이 흔들렸죠. 고요하지만 멈추지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세범 씨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며칠 후 정식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한울그룹 전사 윤리 경영 세미나. 강연자 명단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세범 한울복지재단 이사장. 세범 씨는 초대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청소복 한 벌을 꺼냈죠. 손등에 세제 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업복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것들을요. 겸손, 인내, 그리고 존중의 진짜 의미를요. 세범 씨는 옷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죠. 세미나 날짜였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서울 용산 한울타워 본관 2층 대강당이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자리를 채웠죠. 무대 위에는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객석 곳곳에는 한울그룹 계열사 직원들뿐 아니라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백상민 씨도 있었죠. 제약회사 영업본부장인 그는 한울케미칼의 주요 납품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편안한 표정으로 팸플릿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최은하 씨도 보였습니다. 명품 편집숍 팀장인 그녀는 앞쪽 좌석에 앉아 있었죠. 화려한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옆 동료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연자가 누구래? 복지재단 이사장님이라던데. 한세범 이사장님. 아, 그분이구나. 두 사람은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옆 대기실에서는 세범 씨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셔츠에 단정한 면바지를 입고 있었죠.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 도연 씨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두드렸죠. 긴장돼요? 세범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 도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준비됐어요. 당신이 할 차례예요. 세범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대로 향했습니다. 객석의 불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 중앙에 섰죠. 지금부터 한울그룹 윤리경영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자를 모셨습니다. 한울복지재단 한세범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범 씨가 무대로 걸어 나왔죠. 객석의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몇몇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상민 씨는 프로그램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세봉이라는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최은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 여성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죠. 세범 씨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죠. 안녕하세요. 한울복지재단 한세범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집중하기 시작했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청소 도구들의 사진이었죠. 걸레, 빗자루, 세제통, 그리고 그 위에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닦고 있습니까? 세범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이 회사의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청소 직원으로요.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죠. 백상민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은하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사장님이 청소를 했다고.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스크린에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출근길, 라커룸, 복도를 닦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단톡방 사진이 떴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여성의 뒷모습이었죠. 이 사진 여러분 중 몇 분은 이미 보셨을 겁니다. 세범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예요. 한 달 전 저는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청소복을 입은 제가 이사장인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객석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는 게 얼마나 고된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세범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죠. 여러분,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칼이 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한 적은요? 침묵. 그리고 숨막히는 3초. 저는 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동정, 무시, 그리고 조롱을. 하지만 그 누구도 진짜 저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스크린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닦아야 하는 건 바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시선입니다. 세범 씨는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감사합니다. 조명이 꺼졌을 때 가장 밝았던 건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대강당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상민 씨는 객석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옆에 앉았던 최은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죠. 아무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누군가 세미나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한울그룹 내부 게시판에 먼저 올라왔고 곧 외부 커뮤니티로 퍼져나갔죠. 영상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현장 체험 고백.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이거 진짜예요? 대박이다. 이사장이 직접 청소 일을 했다니 존경스럽네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반응이 문제네. 저건 명백한 직업 비하 아닌가요?
단톡방에 사진 올린 사람들 누구예요?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댓글은 수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공감과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죠. 특히 청소 노동자들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런 일 겪어봤어요. 진짜 공감됩니다. 존중받고 싶어요. 저희도 사람입니다. 이틀 뒤 한울그룹 본사 게시판에 공지가 떴습니다. 윤리경영 세미나 후속 조치 안내.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직원 전체 대상 상호 존중 교육 실시, 그리고 관련자 면담 진행이었죠. 회사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상민 씨는 사무실에서 그 공지를 봤습니다. 그의 핸드폰에는 제약회사 상사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었죠. 한울그룹과의 관계 재검토 중. 해명 필요.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본 세범 씨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유리창 너머로 자신들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은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 편집숍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동창회에서 세범 씨를 비웃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팀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두 사람은 각각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날 오후, 한울그룹 본사 로비였습니다. 백상민 씨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없었죠.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져 있었습니다. 최은하 씨도 곧 도착했습니다. 그녀 역시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간단한 치마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같은 생각이신가 봐요. 백상민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최은하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지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15층이었죠.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세범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갔죠. 세범 씨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상민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죠.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최은하 씨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농담인 줄만 알았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은하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세범 씨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고개 드세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범 씨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상처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백상민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은하 씨는 입술을 깨물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가 중요해요. 말만으로는 부족하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세범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나간 뒤 세범 씨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시내가 펼쳐져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사과는 단죄가 아니라 인간의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부산은 이제 완연한 봄이었죠. 벚꽃이 피어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울그룹 본사 건물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지를 읽고 있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매년 4월 한울그룹 존중주간 제정. 공지문에는 세미나 이후 달라진 회사의 방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 대상 상호 존중 교육, 현장 직원과의 정기, 간담회, 그리고 직급을 넘어선 경청의 문화 만들기였죠. 사진도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세범 씨가 세미나 무대에서 강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존중은 말보다 행동으로. 사람들은 그 공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어 개인 메신저로 공유했고 누군가는 동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세범 씨는 다시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현장 체험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사무실에만 있으면 현장의 온도를 잊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새벽 5시 반,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세범 씨는 지하 라커룸으로 향했죠. 몇몇 청소 직원들이 그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세범 씨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원들도 따라 웃었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편안해졌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장갑을 꼈습니다. 손등에는 여전히 희미한 하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제를 오래 쓴 흔적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자국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었습니다. 세범 씨는 청소도구함을 끌고 2층 로비로 향했습니다. 큰 유리창 앞에 섰죠. 한 달 전 이곳에서 유리 너머로 조롱을 들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세범 씨는 걸레에 세제를 묻혀 유리를 닦기 시작했죠. 천천히 정성스럽게 닦아내렸습니다. 얼룩이 하나씩 지워지며 유리가 투명해졌습니다. 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세범 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모든 오만을 씻어내는 새빛 같았습니다. 8시쯤 출근하는 직원들이 로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범 씨는 복도 한쪽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세범 씨는 매번 고개를 들어 미소로 답했습니다. 사람들도 진심으로 웃었죠. 그 미소 속에는 이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입사원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세범 씨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입사한 김지연이에요. 아, 반가워요. 첫 출근인가요? 네, 긴장되네요. 세범 씨는 걸레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말했죠.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는 서로 존중하는 곳이에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고요. 신입사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깊이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세범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세범 씨는 직원 식당으로 향했죠. 평소와 똑같은 메뉴를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몇몇 청소 직원들이 함께 앉았죠. 이사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많이 배웠어요. 세범 씨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죠. 세범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등의 하얀 자국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자국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떠올렸죠. 겸손, 인내, 그리고 존중의 진짜 의미를요. 세범 씨는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후에도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한세범이라는 이름을 직함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결정만 내리는 리더가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사람으로 기억했죠. 존중은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부터, 손을 내미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세범 씨가 닦아낸 유리창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투명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작은 존중이 만들어낸 큰 변화였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